네, 지난 10월 24일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MD 문제입니다. 즉 미사일 방어 체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사일 방어 체제, 즉 MD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제 미사일을 날리게 되면 우리 쪽에서 미사일을 날려서 맞춰서 쏘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MD 체제가 이제 가동되는 과정들이 처음에 상승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비행 단계, 마지막에 상대방을 향해서 떨어지는 단계, 하층 단계라고도 하고 종말 단계라고도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탐지하고 이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날아오는지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미사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이제 요격을 미사일을 발사할지를 결심을 해서 미사일에게 발사하도록 명령하는 이런 체계를 이제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미사일 방어 체제의 작전, 적극 방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제의 작전 형태에는 공격 작전, 그 다음에 소극적 방어, 이것도 있습니다. 공격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해서 이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미사일을 아예 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MD 공격 작전이죠. MD 소극적 방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죠. 벙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작전이 소극적 방어다. 미국이 50년 전부터 MD를 준비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미국은 이 MD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고 자신들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MD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고, 우리 쪽의 핵미사일을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괴멸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적 의도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완전히 사기극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감시 정보 정찰 체계,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를 이제 식별하고 우리 미사일로 하여금 상대방의 미사일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하는 결심 하는 그런 체계, 이거를 이제 전술지 자동화 체계라고 하는데 CFI라고 하죠. 이런 체계, 그 다음에 요격 시스템,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쏘고 공중에서도 쏘고 지상에서도 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 그 다음에 CFI, 실시간 정밀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그래서 군산 복합체 입장으로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이 엄청난 이 무기체계, 장비,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MD 체제를 연구하고 구축하고 하는 데서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군산 복합체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황금알을 갖는 거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산 복합체 이해관계가 여기 작용되면서 이 기술적 가능성도 의심스러운 이 체계가 계속 이제 가동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만 이것을 하는가? 그렇지 않죠. 유럽에도 지금 MD를 구축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도 MD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MD 참여를 이제 계속 강요를 해왔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시 정부가 집요하게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좁은 지형상 맞지 않고, 그 다음에 MD의 기술적 가능성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 이래서 MD 참여를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미국이 계속 요구를 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국은 할 수 없이 이른바 한국형 MD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첫걸음을 디디게 된다. 미국이 이제 동북아에서 MD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동유럽의 MD를 구축해서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러시아, 북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미국의 MD 체제에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형 MD를 한다고 이제 국방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 MD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미사일을 쏠 때 상승 단계가 있고 중간 비행 단계가 있고 하층 종말 단계가 있는데, 상승 단계나 중간 비행 단계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좁은 한국 지형상 어렵기 때문에 하층 종말 단계만 우리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MD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하는 거죠. 첫째, 기술적으로 이 한국이 하층 방어, 하층 종말 단계의 방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으로 독자적으로 한국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감시 정찰 체계, C4I 체계, 그 다음에 실시간 정밀 타격 체계 이런 것들을 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용하는 능력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가 각기 독자적인 이 한국형 MD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실패하거나 그게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C4I 체계도 그렇고 정보 감시 정찰 체계도 그렇고 실시간 타격 체계도 미국 이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한미 양국 사이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많은 회의나 그 다음에 어떤 뭐 연구나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지난 6월 달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2+2 회담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냐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포괄적인 연합 방어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곧 미국 MD, 한국형 MD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MD 체제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고, 뭐 2010년도 이제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 보고를 냈는데 거기에도 일본과 함께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습하는 공동의 연습도 이미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한국의 그 이지스함에서 상대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해서 미국한테 알려주면 미국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것을 요격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관련한 어떤 선언이나 회의나 연구나 그 다음에 연습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미사일 방어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 일반적인 적극 방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쏘아 맞추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격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사하지 아직 않은 그런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MD 공격 작전도 있기 때문에
MD 공격 작전은 탐지를 해서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먼저 타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서 얼마든지 먼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MD 작전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MD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나 뭐 주변국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MD 공격 작전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 지침 개정,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가 한미 사이에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미사일 지침 개정과 MD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009년도에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의 MD에 참여하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부수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바가 있어요. 이 얘기는 곧 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MD 체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미사일 지침 개정,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된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에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탐지해서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공격 작전에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해서 다 없애면 좋겠지만 다 없애지는 못하니까 남은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막아내는 말하자면 방패 그것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 그것이 이제 KAMD다 이렇게 한국형 MD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MD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나 한국의 기지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북이나 중국이나 이런 이제 미사일 기지들을 타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통해서 8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거든요. 800km까지 나간다면 북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부 연안에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도 다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나 중국에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괌, 하와이 이런 데를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이 북이나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북이나 중국을 타격한다고 하면 북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하면 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이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서 동북아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게 되고 또 그에 상응해서 북이나 중국, 러시아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에 대응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다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세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반도 평화 체제,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걸림돌이 바로 이 MD 체제다. 뿐만 아니라 이제 MD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미 군사적 종속이 더욱 이제 심화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MD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미국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 50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대한 무한대의 예산 낭비,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산이 여기에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부분에 민생 복지 부분이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주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MD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미사일 지침도 개정되고 한일 군사협정도 사실은 한미일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안철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평화가 위협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한미동맹에 올인함으로써 이제 우리 자주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정권을 끝내고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지향의 정권을 만들어서 이 위험천만한 백해무익한 MD 체제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미사일 지침 문제도 방어적인 상태로 만들고 한일 군사협정 같은 것도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그 다음에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과 군사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이런 관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폐기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